안녕하십니까. 이제 학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마다 중요시 하는 게 다르겠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해요.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세 가지가 결국은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되는데, 첫째는 내면의 문제, 즉 나 자신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남의 관계,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의 관계라고 해도 되는데, 그런 말보다는 우리가 흔히 그냥 관계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관계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지는데, 우선순위라는 건 우선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급하다는 거예요. 우선으로 이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어떤 처리적인 프로세싱의 문제라면 그런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는 관계에 비해서는 그다지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내면의 문제나 환경을 되게 급한 거라고 생각해. 특히 환경,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본질이 아닌데 마치 본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내면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보다는 환경의 문제에 의해서 내면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상식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을 안 지키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건 상식대로 하면 괴롭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상식대로 살면 그 자체가 하나의 룰이고,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어떤 양심적인 부분을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양심만큼만 해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해요. 모호하다는 거죠. 모호하다는 거죠.
어떤 기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저마다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기준, 캐논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하게 사느냐, 합당하게 사느냐, 아니면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사느냐, 부당하게 사느냐, 이런 건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라는 것은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존재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존재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완벽하게 혹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7, 80%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 50%는 넘어요. 50%, 60%, 많게는 70%에 육박하는 수치에 이르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게 완전하다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모든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에 해결돼요. 그런데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데,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끼잖아요. 변화무쌍하고, 관계나 내면의 문제는 변화무쌍하고 막 뒤죽박죽되고 업다운이 심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관계나 내면의 문제는 환경에 비해서 굉장히 느려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 할 때 사람이 겉보기에는 변화된 것 같고, 관계가 겉보기에는 뭐 어제 좋았다가 오늘 싫어졌다가, 오늘 싫어졌다가 내일 좋아졌다가 들쑥날쑥하죠. 그런데 굉장히 더딥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를 100% 알 수는 없지만 그 근사치에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걸 진정성이라 그러는데, 사람의 진정성과 진정성이 부딪혔을 때는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스파크는 그 어떤 방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난 흔히들 내 친구들 특히 뭐 친구들이 여자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이니까
남자애들이 이제 남편이니까 남편의 역할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야.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편의 위치에 오르고 또 남편의 자리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야. 마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데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는 못 살 것처럼 좋아하고 행복해 하다가 나중에 가면 시들해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결혼을 그렇게 갈망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한 2, 3년 살다가 신혼 때 혹은 10년, 20년, 길게는 30년, 40년,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까지 이렇게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면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세 가지를 놓고 그 어떤 것을 내가 중요시했고 특히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내가 성대 결절이라 발음이 시원찮네. 늘 이럽니다. 이해해 주시고 대화의 흐름이 끊기면 난감하듯이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혼자 짓거리는 것도 맥이 끊기면 안 나와. 아무튼 이 세 가지의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그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내가 살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환경을 중요시했을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면의 문제가 골맞이고 환경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골맞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내면의 문제 해결되죠. 환경이 좋으면 관계의 문제 해결되죠. 좁게 설명드려서 남편이 아내에게 돈만 많이 갖다 줘봐. 아내가 행복해 하겠죠. 아내가 행복하면 서비스가 좋겠죠. 그럼 그 서비스로 인해서 남편이 자존감이 쭉 올라가겠죠. 아니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환경이란 것 때문에 내면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겉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 반대로 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는 환경이 제일 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존재가 어떤 것부터 있었느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은 즉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휘발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뭔지 이렇게 휘발성 날아가는 거. 그 날아가는 게
가장 빠른 게 환경이에요. 그리고 관계는 그 다음이고 존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원 불멸설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 내면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그 마음을 늘 항상 갖고 있어요. 사람이 물론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운명이란 것은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마치 운명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공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라는 것은 그 존재하고 있는 순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존재했던 거라기보다는 원래 존재하는 것에 부가적으로 첨가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은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는데 이 현재밖에 없는 이게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긴 한데 뭔가 2% 부족한 그런 완벽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 존재 자체는 남아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만들어가는 관계나 환경은 이 존재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한 가치로 두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사라져도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 귀한 존재의 가치를, 이 귀한 내면의 가치를 우리가 관계라는, 환경이라는, 특히 환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망가뜨리느냐. 내가 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환경이라는 것으로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면 존재는 이 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사실 환경이 사람을 다이렉트로 파괴하기는 힘들지만 이 환경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존재가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일 수 있어요. 환경이 관계를 망가뜨리면 이 관계라는 것이 또 복수심에 의해서 보복심리 아니면 보상심리에 의해서 이 관계가 내면을 망가뜨려요. 근데 내면이 망가뜨려지는데 정말 내면이 망가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죽음 직전에 가면 알아요. 왜 우리가 존재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관계고 그 다음이 환경인지를. 우리는 흔히 거꾸로 생각하죠. 죽으면 다 끝나. 뭐 죽으면 인생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냥 자살하면 되는 거야.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데 뭐. 실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쏟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원통하고 분하고 나만큼 원통한 사람, 슬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잖아요. 왜 살아갑니까? 내 존재의 가치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어요. 왜냐? 이 우주 만물은 다 사라질지언정 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영원한 존재들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관계인데,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국가든 그 어떤 존재든 간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룹과 그룹이 단체가 단체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 같은 거, 약속이 믿음 없이 생기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 유지 차원에서 내면이나 환경을 우리가 활용하잖아요. 내가 성대가 많이 아파서 표현하기가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이해를 하죠. 그런데 정말 거듭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이 무인도에서 외딴 섬에서 살면 관계가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살다 자기 혼자 가면 되죠. 그런데 그 인생이 우선은 편하니까 만사가 편하지 않습니까? 신경 쓸 일이 뭐 있습니까? 관계가 힘듭니까? 뭐 관계가 있어야지. 환경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지. 사람이 관계가 있어야 환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남편이 그냥 혼자 살아갑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야 밖에 가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처럼 우울증 오고 이러면 뭘로 삽니까? 뭘로 견딥니까? 술, 담배로 합니까? 아내의 그 잔소리, 물론요, 이 잔소리는 긍정적으로 응원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요. 모든 걸 그냥 뭉뚱그려서 잔소리라고 칩시다. 물론 아내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간절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 아내의 그 간절한 마음, 그거 하나 해결 못합니까? 사내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으로 인해서 관계가 다 박살나고 이 관계로 인해서 내면이 다 박살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남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존재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의 존재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영원성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요. 설령 함부로 하다가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상처 준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왜냐? 그 상처 주는 게 결국은 내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면의 존재의 가치를 알면 그럴 수는 없죠. 대부분 관계가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그냥 무너지진 않죠, 사실.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싸워요? 자존심, 돈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덜 굶어봐가 그런데, 우리 구한말에 사진들을 보잖아요. 우리 선진만 해도 뭐 일제시대를 겪었고, 우리 할머니는 뭐 조선시대 마지막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세들이 많으셔서 뭐 경험을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 간접적으로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세월의 흔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원체 잘 사니까 인간의 어떤 비참함이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노숙자들을 보면 좀 느낄 수 있죠. 근데 모습적으로 봐서는 우리 전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극에는 뭐 양반들이라 해서 엄청나게 나오지만 사진으로 보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존재라는 이 가치를 제발 비교하는 그런 비교 선상에 두지 말자는 거죠. 존재의 가치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 관계로 힘들어지는 게 없다면 남은 뒤지든 말든, 남은 뭐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지 라는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나를 귀하게 생각하면 남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 이 내면의 가치가 환경이나 관계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야. 자존감이 없는 거야. 진정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환경 무너지고 관계 무너지면 인간이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나는 괜찮아. 돈이 좀 있으니까 괜찮죠. 나는 괜찮아. 관계가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고 뭐 자식들 잘하고 친구들 있고, 이제 하나 둘 떠나고 7, 80대고 90대고 이제 정말 사람 몰골이 아닐 지경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뭘 느끼실 것 같아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실 겁니까? 덧없음을 느끼실 겁니까? 아니면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실 겁니까? 아니면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실 겁니까? 제가 우선순위라고 했죠.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인생은 무엇이든 간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자.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란 가치를 왜 근본으로 삼은지를 이 시대가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왜냐?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 환경에 중독되거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데, 왜냐? 인간 존재 자체가 환경을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이 정복한다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응당 그럴 수밖에 없는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는 게 순리라고요. 순리. 근데 그게 바뀌게 되면 자연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게 영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 대놓고 비가 와라 그럼 비가 와야 되고, 비야 그쳐라 그럼 비가 그쳐야 되고, 바람만 불어라 그럼 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농사를 지으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명령했을 때 자연이 그 명령에 순응하는 거죠. 따르는 거죠. 즉각 반응을 보이는 게 그게 관계예요. 물론 사람의 관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안 되죠? 왜 남편이 아내를 믿고 있는 그 믿음, 아내가 남편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걸 왜 생각해야 되죠? 믿는 걸 왜 생각하죠? 아니, 믿는 걸 생각할 수는 있지만 존재를 왜 생각하죠? 그게 소통이 안 됩니까? 내 안에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못 느껴져요? 간혹 가다가 동물들도 느끼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하는 인간이 그걸 못 느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못 느낍니까? 퍼펙트한 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완전한 것이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되어 있는지를 느껴야만이 그 완전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제가 2탄으로 이어갈게요. 제발 이 존재의 중요성과 관계의 중요성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존재나 관계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